268쪽 정적분의 활용.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원래는 이 정적분이라는 걸 공부할 때 먼저 하고 지나갔었어야 되는 이 구분구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원래 구분구적이 정적분 하기 전에 먼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구분구적이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개념이시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은 수체에서 안 배우잖아요. 그죠? 이 미적분으로 넘어와 버리다 보니까 수체에서 이 구분구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일이 없었어요. 원래 정적분은 구분구적에서 시작해서 정적분으로 넘어가시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긴 한데 너네는 이제 이 구분구적이 빠지고 정적분을 그냥 단순히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 아래끝을 빼는 계산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수투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할 거 없이 그냥 계산적인 측면에서만 정적분을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사실 이 정적분의 본체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쓰고 있는 적분에 쓰고 있는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의 정체가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여기 268쪽에 있는 구분구적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의 비밀이 밝혀진다. 구분구적이라는 건 뭐냐? 일단 우리가 넓이에서부터 시작할 거기는 한데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형의 넓이랑 부피를 구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세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사실 이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들은요. 넓이를 다 이 넓이를 통해서 유추한 넓이들이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구했었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었잖아. 왜 때문에요?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삼각형을 위아래로 붙이게 되면 이 사각형은 정확히 무슨 사각형이 되십니까? 평행 다변형이 되시니까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였다는 거야. 그죠? 그 넓이의 절반의 형태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유도했으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니? 우리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어요? 잘라서 그치? 피자 조각처럼 잘게 잘라가지고 얘네들을 막 이어붙였어요. 위쪽 반원은 위쪽으로 못생겼어. 아래쪽 반원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이거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 그 넓이가 어디에 가까워지시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에 가까워지시니까 볼록볼록한 부분은 이제 점점 일직선이 되고 결국 요 길이는 반지름 아래, 요 길이는 전체 둘레의 절반이시기 때문에 2파이 r의 절반인 파이 r을 가로의 길이로 가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를 결국은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과정, 어떤 도형을 잘게 쪼개서 내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분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 무엇밖에 없냐? 기둥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피를 구하는 과정도요.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구했었어? 기둥의 부피를 기반으로 구했었어요.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몇 배? 3분의 1배. 왜 때문에요? 물을 부어보니까 그렇더라. 맞아요? 구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몇 배? 3분의 2배. 맞아요? 근데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를 가득 차게끔 원기둥을 만들면
높이가 지름의 길이인 이 r이 되시다 보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됐었던 거고, 맞아요? 이게 2r이기 때문에 원래는 3분의 2배예요. 원래 기둥의 부피는 밑면 반지름 말의 높이 2r인데 부피는 2파이 r 세제곱이시잖아. 맞습니까? 거기에 3분의 2배에서 3분의 4파이 r 세제곱 하는 공식이 나왔었던 거라고요. 그죠? 요 원기둥에 물을 담아놓고 물을 붓고 한가닥 꺼냈더니 물이 3분의 1밖에 안 남더라. 이런 느낌으로. 그죠? 전부 다 기둥의 부피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분 부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사각형 그리고 기둥의 부피를 통해서 구하는 모든 과정을 구분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지금 268쪽도 보면 되게 감자같이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 모든 종이를 만든단 말이야. 맞아요? 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막 잘게 쪼개가지고 이 감자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더 잘게 쪼개서 쳐나가는 부분들을 이제 빼고 빼다 보면 결국 이 정사각형의 개수만 잘 세주셔도 이 감자 모양의 넓이를 근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 됐어? 네. 자, 결국 이렇게 못생긴 놈도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넓이를 근사하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됐어요? 자, 결국 수학에서도요,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결국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였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직접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의 넓이를 가지고 오실 거냐?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올 겁니다. 감자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게 쪼개도 되지만, 자, 그것보다는 조금 수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사각형을 예쁘게 만들어 보자는 거지. 자, y는 x제곱 2차 함수, 아마 책에도 x제곱일걸? 그죠? 자, 0부터 1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미 우리는 수학주에서 정적분 다 배웠으니까 이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넓이가 원래 옛날 옛적에는요,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구해졌었냐? 여기에다가 이제 직사각형을 막 열심히 쌓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쌓을 때 조금만 체계적으로 쌓아보자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쌓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가로 세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통일을 시켜주자는 거지. 윗바닥의 x축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직사각형의 가로 정도는 우리가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x축을 n등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어진 x의 범위, 구간을 n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전부 다 일정의 지시겠지. 맞아요? 0부터 1까지 한 칸이니까 n등분하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시는 거야? 요거 한 칸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n분의 그치, n분의 1이 되시는 거야. 만약에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2n등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n등분할 거예요. 0부터 2까지는 n등분하면 얼마가 되시는 거야? 그치, n분의 2가 되시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가로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자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때 적어도 가로의 길이는 무슨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공통인수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요 길이들을 가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쌓을 겁니다. 이렇게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착착착착 쌓을 거야. 상당히 차이가 많아 보이죠? 보세요. 근데 내가 이 직사각형을 잘게 쪼개고 어차피 얘는 미지수 n이니까 이 자리에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돼? 얘네 사이는 점점 좁아지겠지? 맞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등분을 해놨는데 내가 이걸 10등분하게 되면 거기 있는 감자 그림처럼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쌓는 순간 이만큼이 날아가 버리신단 말이지. 맞아요?
이쪽도 요 함수값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쌓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n값을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뭐야?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n을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보내시면 무한대로 보내시면 이제 이 사이는 잘게 쪼개지실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갈 부분 다 떨어져 나가면 결국 이 직사각형은 슉 모여가지고 곡선의 넓이랑 되게 유사한 값을 가지지 않을까. 그죠? 해서 직사각형을 쌓을 때 일단 x축 범위를 n등분하시고 나면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으로 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의 점들마다 y값들이 변하니까 가로의 길이는 항상 n분의 1로 일정하지만 그 n분의 1만큼 증가하는 x 좌표가 변하면 따라서 y 좌표도 변할 거니까 n분의 1, n분의 2 이제 좌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 좌표들이 그대로 y는 x제곱에 들어가서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실 거냐?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n분의 3의 제곱 결국 n분의 n1까지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실 거예요. 함수가 달라지면 결국 요 파트가 달라지시겠지. 맞아요? x 세제곱이면 n분의 1의 세제곱이 되실 거란 말이야. 맞아요? 주어진 관계식에 n등분한 각각의 x좌표를 1, 2, 3, 4 변화시켜가면서 집어넣은 함수값을 각각의 직사각형의 세로로 쌓으시면 궁극적으로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어떻게 되신다? 가로의 길이는 공통 2시고요. 전부 다 묶어버리면 나머지 세로의 길이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세로 길이 전체 합으로 정리가 가능한 식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요 파트 숫자가 변하고 더하기 또 땡땡땡 요 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수학원에서 뭘 배우신 거야? 수열의 합 시그마를 배우신 거지. 맞아요? 자, 결국 분모의 n은 그대로 있고 분자의 1, 2, 3, 4 변하는 파트만 변수 k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마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뭐다? n분의 1은 그냥 시그마의 실수배니까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전체 제곱 꼴로 정리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돼?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돼요. 됐어요? 이 n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곡선의 넓이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삐져나간 부분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 좁아진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 합은 궁극적으로는 이 곡선의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그마의 입장에서는 결국 변하는 건 k니까 k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실수배 처리하셔도 되겠네. 분모의 n제곱은 그냥 시그마 밖으로 꺼냅시다. n 세제곱분의 1이 되시겠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시그마 k제곱 공식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n 플러스 이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자,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어떤 형태의 분수식이 되셨냐? 3차꼴 분수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나는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3차분의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은 아주 예쁘게 얼마로 수렴하시겠다? 뭐가 빠졌네? 6이 빠졌죠? 6n 세제곱이니까 얼마로 수렴하시겠다? 3분의 2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정적분값 3분의 1로 똑같이 수렴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요. 왜? 우리가 직사각형을 바깥쪽으로 쌓았으니까. 그럼 삐져나온 부분이 정말 n이 무한히 커지면 점점 사라질 것이냐? 일단 수렴을 하니까 그런 값다 하셔도 되지만 이건 우리가 정적분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죠.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저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 곡선 안쪽으로도 쌓아봅니다. 그럼 이제 오히려 넓이가 모질한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쪽에 모질한 부분들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채워져 나가는 식의 형태로도 구분 구적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노란색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 합은요, 일단 n이 무한히 커지기 전까지는 항상 곡선의 넓이보다는, 아이고 미쳤나봐, 부동방향이 반대됐지, 바깥쪽에 있으니까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곡선의 넓이보다는 항상 클 거예요. 맞아? 그리고 안쪽에다가 직사각형을 쌓으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무조건 곡선의 넓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니? 근데 안쪽에다 직사각형을 쌓으면 자 결과적으로 뭐만 달라지냐? 함수값을 세팅하는 x 좌표 위치만 달라져요. 지금 첫 번째 직사각형은 x 좌표를 어디로 세팅했어? 이 직사각형의 오른쪽 끝점을 x 좌표로 세팅을 했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끝점을 가지고 y좌표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얘는 뭐가 돼? 0이 되고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에서 제일 마지막은 n분의 n이 아니라 n분의 n-1로 바뀌어요. 맞아? 그러면 이 직사각형 전체 세로의 길이는요. 여기 하나씩만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 n분의 0제곱에 n분의 1제곱 n분의 n-1제곱. 맞아요? 그러면 시그마도 뭘로 바꿔주시면 돼? 0부터 n-1까지인데 어차피 0은 0이잖아. 1부터 n-1까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시그마 k도 n분의 n-1 이렇게 바꿔주시면 n-1까지 시그마 k는 n-1에 n에 2n-1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3차 항의 개수는 다르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값은 3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 와, 안쪽에는 요식도 3분의 1로 수렴을 하고 바깥쪽에는 요식도 3분의 1로 수렴하네. 무슨 정리?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로. 이건 이제 빼박 넓이 3분의 1로 수렴을 하시겠구나. 그럼 이제 매번 두 번씩 바깥쪽 안쪽으로 직사각형을 쌓을 필요도 없겠다. 믿으시면 돼요. 됐어요? 너네 편한 대로. 바깥쪽에 쌓는 게 편하면 바깥쪽으로 쌓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쌓는 게 편하면 안쪽으로 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해서 넓이 옛날 옛적에 정적분을 모르던 시절, 부정적분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에는 뭐냐? 넓이를 항상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어쨌거나 수렴하고 그 넓이가 실제로 우리가 수투에서 열심히 똑같이 나오신단 말이지. 맞아요?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구세주 뉴턴 씨가 이렇게 안 하고 미분을 거꾸로 돌리니까 넓이가 나오더라 하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 얼마나 좋니? 너네는 이런 짓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게 거의 적분의 맨 마지막 단원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은 너네 교육과정에서 학교 시험 말고는 다룰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 됐어요? 여기에서 일반화만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편의상 0부터 1까지 범위도 한 칸으로 그냥 심플하게 관계식도 y는 x제곱으로 심플하게 만들었어.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관계식을 똑같은 0분의 1까지인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디가 바뀌어요? 0부터 1까지 n등분해서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 저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세로의 길이가 함수값이고 x좌표를 n분의 1부터 n분의 n까지 집어넣으면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야? n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분의 1 플러스 3 이게 첫 번째 세로의 길이에요. 두 번째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몇 개를 쌓는 거야? n개를 쌓는 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는 시그마에 붙어서 뭐가 되시는 거야? 이 부분이 1, 2, 3, 4 변하고 있으니까 K 시그마로 묶어도 이건 간단한 계산이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얘대로 시그마 정리 수렴, 얘는 얘대로 시그마 정리 수렴, 얘는 얘대로 시그마 정리 수렴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겠습니까? 심지어 너네 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요,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부분구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이니. 너네 뉴턴한테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사과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어이씨 중력 이러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랬죠? 자, 이런 과정들의 계산을 옛날 옛적에는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도요, 원래는 미분의 반대 연산을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라 뭐야? 자, 우리 궁극적으로는 뭐야? n이 무한히 커지는 수열의 합. 무한급수네. 맞아요? 무한급수의 형태에서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 얘가 의미하는 바 자체는 다르지 않거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기호를 어떻게 읽었냐? 와, A부터 B까지니까 일단 요 사이를 n등분 해보자. B-A 보기 불편하니까 n분의 P라고 해보죠. 자, 그러고 나서 좌표. 자, 이것도 이제 0부터 시작 안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 얘는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인 거지. A부터 시작하잖아. 뭐야? A 플러스 n분의 P, A 플러스 n분의 2P. A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P 간격으로요. 맞아요? A 플러스 n분의 3P.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x좌표들을 뭐야? fx, x자리에다 집어넣은 함수값을 세로로 놓으셨으니까. 자, 궁극적으로는 n분의 p를 가로로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p k에다가 뭘 하신 거다? n이 무한히 커지는 극한을 보내신 거다. 이게 구분구적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잘게 쪼개라. 자, 요 의미의 무한급수를 결국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느냐. 자, 이제 요 기호 하나하나를 뜯어볼 겁니다. fx는 그대로 fx지. 맞아요? 그냥 여기다 x를 쓰나 변하는 k에 대해서 변하는 값을 쓰나 일단 이 부분이 변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fx는 fx입니다. 근데 원래는 직사각형을 한 땀 한 땀 k에 대해서 더했던 요 시그마가요. 자, 시그마가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알아요? 수학 1에서? 우리 시그마 대신 썼던 수열의 합기호가 뭐였어요? S. 그쵸? s였죠? s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 s의 라틴 문자, 대문자 버전이 시그마고요. 혹시 확률과 통계 배우신 분들은 이 시그마의 소문자도 아실 거예요. 겸손하게 생긴 6이거든. 이 소문자 시그마거든. S의 라틴 문자, 대문자 버전이 시그마라서 우리가 합을 구할 때 시그마라는 기호를 썼어요. 이 인테그랄 뭔지 알아? 이거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늘린 거야. 그래서 자, 결국 K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더하던 요 시그마는요, n이 무한히 커지면 x좌표가 이제 더 이상 한 땀 한 땀이 아니지. 이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면 x좌표도 이제 0부터 1까지 계속 무수히 많이 찍힐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시그마가 이렇게 연속한 합을 나타내는 인테그랄. 인테그랄도 결국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더한다는 느낌보다는 무적의 의미에 더한다는 느낌의 영어 단어예요. 근데 이 기호는 결국 저기 있는 F를 이렇게 늘린 기호이시란 말이야. 똑같이 더한다는 의미인데 얘는 불연속적으로 더하고 얘는 연속적으로 더한다라는 느낌의 그냥 합의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n이 무한히 커지면 x좌표는 쭉 연속한 점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고치면 dx 우리 수학교에서 dx 뭐라 그랬습니까? dx 뭐였니? 우리 미분에서도 했었잖아요. 우리 도함수 할 때 맨날 쓰는 게 dx분의 dy 아니야? 그쵸? 그거는 dx가 분모해 가고 이렇게 d가 붙었을 때 요 함수를 미분해라라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dx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야? 하나가 x 변화량에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변화량을 이야기할 때는 델타를 쓰는데 이게 무엇을 만나게 되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을 만나게 되면 얘가 그대로 델타에서 d가 되시는 거야. 결국 dx는 뭐냐? 똑같은 x 변화량인데 어떤 x 변화량이냐? 0에 가까운 x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됐어? 네. 자, 같은 의미야. 우리가 수수에서는 그냥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정도로만 해석했던 저 dx가요. 원래 가지고 있던 0에 가까운 x 변화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무한급수에서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누굽니까? n분의 그쵸? 그리고 저 n분의 p는 뭐였어? 정확히 x축 위에 x 변화량이었단 말이야. n이 무한히 커지면 결국 이 x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시잖아. 맞아요? 뭐가 되신다? 그대로 dx가 되신다. 됐죠?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산수로만 익혔던 이 정적분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 fx 뭐였어? 구분구적의 직사각형의 세로였어. 맞니? dx x 변화량 직사각형의 가로였어. 그러면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가로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되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지 실제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놓고 실질적인 계산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딱 두고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여라. 오케이 구해보자 하고 열심히 무한급수를 세웠다는 거야. 세우고 나면 시그마 공식 써서 수렴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시니까. 됐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짓거리 하지 말자 하고서는 뭐 한 거야? 부정적분 라지 F에 윗그래프만 집어넣어도 와 뭐야 이 모든 계산 과정이 그대로 여기에 압축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를 구분구적의 관점에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네는 고등수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수투 개념 원리의 정적분 기하적 의미 파트를 가서 잘 한번 보세요. 초록색 네모 박스 밑에 보면 설명하고 넓이의 관점에서 얘를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있기는 있거든요. 있기는 있어요.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너네는 배운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리셨다.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니까 되게 하기 싫은 계산이 되어버리셨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너네들한테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빈칸 채우기 정도로 연습하라는 의미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지. 됐어요? 그래서 넓이를 구분구적으로 구하는 과정은 직사각형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 아직 안 끝났죠? 뭐도 해야 돼? 부피도 해야 돼. 자, 우리가 물을 부어서 열심히 부피를 구했던 원뿔의 부피 원뿔이 아니라 사각뿔, 삼각뿔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뿔을 가지고 한번 얘가 진짜로 3분의 1 인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뒷면 반지름 아래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 이걸 아주 놀랍게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결국 우리가 뿔의 부피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가지고 올 거야? 기둥을 대신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거를 통째로 포함하는 원기둥 통에다가 물을 부었으면 자, 아까 전에 쟤처럼요 이제 얘를 원기둥 기준으로 밑면이 같은 기둥을 기준으로 잘게 쪼개보자는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원기둥 원판을 쌓을 거예요. 근데 난 입체도형을 못 그리니까 옆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쌓는 겁니다. 너네 마음속에 여기 이제 원기둥이 하나 쌓여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됐어요? y는 x제곱의 넓이를 구하듯이 이 원기둥을 이렇게 포함하게끔 자, 결과적으로 뭐냐? 밑면이 원인 원기둥으로 쌓다 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관점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n등분했으면 이번에는 무엇을 n등분 하시면 좋겠다? 입체도형에서는 높이라고 하죠. 맞아요? 높이를 일단 n등분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전체 높이 h를 n등분했으니까 각각의 기둥의 높이는 뭐가 되신다? n분의 h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n분의 h 이런 식으로 높이가 전부 다 똑같은 기둥을 쌓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얘는 아까 전에 가로처럼 공통인수 처리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 똑같은 높이를 가지는 원기둥의 밑넓이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변하는가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 얘는 원이기 때문에 일단 반지름이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의 원기둥의 밑면 반지름은요. 일단 요게 r이야. 위에서부터 한번 가볼까? 왜냐? 요만큼이 n분의 h면 이만큼은 내가 왜 옆에서 봤겠니?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보기 위해서 hr이면 n분의 h, n분의 r이겠지. 맞아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n분의 r이시면 두 번째 원기둥의 밑면 반지름은요. 뭐야? 이제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요 전체 직사각형을 보셔야 되니까 높이가 n분의 2h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면 반지름 그대로 뭐가 되죠? n분의 2r이 되시니까 이런 식으로 n분의 3r, 4r, 5r, 6r 하다 보면 n분의 nr까지 원래 밑면의 반지름 r까지 도달하실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밑넓이를 구하는 거지. 마치 반지름이 x좌표고 밑넓이가 y좌표 함수값이 되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잖아. 이런 식으로 뭐 빠졌어. 밑넓이를 구해주시면 궁극적으로 기둥의 부피합은 되게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높이는 공통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뭐 3분의 1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자, 시그마 처리해 줍시다. 이거 싹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변하는 부분이 어디야? n분의 r 앞에 붙어 있는 개수예요. 파이 n분의 kr 제곱 일반항만 잘 세워주실 수 있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 n을 무한대로 착착착착 쪼개시면 돼. 그리고 바깥에 삐져나간 부분이 떨어져 나가겠지? 맞아요? 비슷한 구조라는 거예요. 넓이도 부피도 하나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만 관계식 정리만 해주시면 결국 틀의 부피는 이 전체 기둥의 부피합에다가 n이 무한히 커지는 극한만 보내시면 된다. 이거 한번 처리해 볼까요? 결국 주인공은 k니까 파이며 n제곱이며 r제곱이며 전부 다 실수배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n제곱에 세제곱이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분자의 파이 r제곱 h까지 그대로 들어가면 시그마 k제곱만 남을 거고 요 파트는 우리 방금 아까 했잖니. 여기 있죠. n 세제곱분의 1 시그마 k제곱 그대로 얼마로 수렴하신다? 이렇게 되시겠죠.
되시겠지.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맞아요. 얼마로 수렴하신다? 3분의 1. 이대로 그냥 아까 x제곱하고 마찬가지로 3분의 1로 수렴하신다. 우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몇 배? 3분의 1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나왔네. 믿으시면 되죠. 못 믿어요? 안쪽에다가 원기둥 한 번 더 쌓아보시고 샌드위치 정리로 수렴시켜 버리시면 돼요. 됐죠? 똑같아. 넓이도 부피도 결국은 같은 구조이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만 얘는요 넓이 때랑 다르게 좌표평 메뉴에 좌표를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fx 세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생각을 하시자고요. 자, 결국 우리가 공통 부분으로 만들어준 기둥의 높이 n분의 h도 궁극적으로 n이 무한히 커지면 뭐가 되시고 0에 가까워지는 dx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자, 그렇게 높이에 대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한 이 밑넓이가 그대로 어디 들어가시면 저기 fx에 들어가시면 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도 똑같이 정적분의 형태로 유도하는 게 가능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걔가 의미하는 바만 살짝 다를 거라는 거지. 부피의 관점에서 dx는 뭐가 되시고 높이가 되시고 fx는 밑넓이가 된다 정도의 차이만 있고 결국 같은 구조의 무한급수고 같은 구조에 수렴하는 합이 되신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넓이도 부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각형 기둥의 넓이 부피를 통해서 이제 모든 도형의 넓이 부피를 다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구하시는 게 가능할 거다. 됐죠? 그래서 구분 구정, 넓이의 관점 그리고 부피의 관점에서 이미 나는 2차 함수와 원뿔 다 증명을 해드렸어요. 270쪽, 271쪽 실수의 세 문제 단계별로 예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너네도 가능하면 이 단계 정도는 간단하게 메모해놓죠. 너네가 살면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순서에 의해서 결국 곡선의 넓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분 구적을요 어떻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분 구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이미 이 계산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웠어요. 맞아. 근데 이 계산은 사실 이렇다라는 사실도 알았잖아. 그리고 이 계산이 뭐 쉬운 관계식의 쉬운 범위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산이 아니시지만 아까 전에 함수만 여러 항이 생기고 범위가 0에서부터 시작만 안 해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무한급수를 이렇게만 고쳐주실 수 있으면 이제 얘를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궁극적으로 이 구분구적은요 너네들 입장에서는 뭐냐?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다시 거꾸로 고치는 요 과정으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70쪽의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오케이, 저 정적분이 저렇게 계산하는 거 알았어. 근데 난 안 할 거야. 왜?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미 얘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아니까 거꾸로 그러면 이제 무한급수가 등장했을 때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제 이 개고생을 해가지고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0부터 1까지 x제곱 dx는 뭐야? 한 땀 한 땀 직사각형이 아닌 3분의 1 x 세제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무한급수가 등장한다.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 그럼 너네는요 저 과정이 아니라 정확히 저 과정에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연습.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거꾸로 돌릴 것인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p는 b-a였어요. 구간을 n등분했을 때 가로의 길이 20이니까 k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자 이렇게 거꾸로 돌린다. 당연히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유도했으니까 그렇게거니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요걸 다시 이렇게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단계별로 이것도 기억을 하시자는 거예요. 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너네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주어진 무한급수 안에서 x가 될 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x가 될 놈은 항상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이 시그마 k에 의해서 변하는 형태의 관계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왜 때문에? 저기 지금 x좌표가 n분의 1, 2, 3, 4 변하고 있잖아. 그죠? 그거에 따라서 x도 예쁘게 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냐? k를 포함하고 있는 자 근데 그냥 k면 안 돼요. 왜? 이 k는요 가로의 길이 형태로 x좌표가 증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n분의 k를 포함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n분의 pk를 x로 놓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가 해결이 되시냐? 여기까지가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그마는 리미트 맞고 인테그랄이 된다 그랬으니까 인테그랄의 fx까지 정해 주신다고 됐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두 개나 더 있죠. 구간도 정해야 되고 dx도 정하셔야 되고 맞아요? 가로의 길이도 정해야 되고 x의 범위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정할 건 x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x를 딱 잡았잖아.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네는 그냥 0부터 n까지라고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0은 대입해도 0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자, 내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k가 0이면 a에서부터 시작하겠지. 이게 뭐야? 아래 끝인 거야. 됐어요?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n분의 p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n분의 2p 시그마에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1부터 n까지. 그러면 그 k 값에 따라서 내가 정한 x도 열심히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n을 집어넣으면 결국 제일 끝값은 a 플러스 p가 되실 건데 맞죠? n분의 np니까 p는 뭐였어? b-a였으니까 그대로 p 자리에다 b-a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b가 되시겠지. 이게 윗끝이 된다고요. 결국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아래끝, n을 집어넣었을 때가 윗끝이라는 느낌으로 구간을 정해주시면 자, 이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도할 거냐? 가로의 길이 dx를 유도할 겁니다. dx는 뭐야? 직사각형의 가로고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유도했으니까 x 좌표를 유도했으니까 n분의 1이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런 식으로 x좌표가 증가할 거 아니야? 거꾸로 x좌표가 이렇게 뿅뿅뿅뿅 변하면 정확히 얘네 둘 사이의 간격들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쌓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시는 거예요. n분의 p. 맞아? n분의 p씩 증가하는구나. 이 증가량을 보고 그대로 주어진 무한급수에서 n분의 p 그대로 어떻게 해주시면 dx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적어놨던 a부터 b까지 fx, dx가 그대로 되시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은요 안타깝게도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제일 처음에 x를 세팅하는 요 과정에서요. 자, 변하는 x를 자, 통째로 n분의 p, k에 p에 a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x를 그냥 n분의
PK만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이제 이 정적분은 이렇게 바뀌실 거라고요. A가 X에 포함이 안 됐어. 뭐야? F A는 바깥으로 띵 하고 나가고 A 플러스 X꼴로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도 K 값에 따라 X는 변합니다. 0 집어넣으면 아래 끝이 이제 A가 아니라 0이 돼버리셨네. 맞아요?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p, n분의 2p 쭉쭉쭉 n 집어넣으면 p 뭐야? b-a 로 적분 구간이 변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x좌표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n분의 p, n분의 p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n분의 p가 대신에 그대로 dx 하면 뭐야? 얘도 결과적으로는 얘랑 같은 무한급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같은 값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는 왜 때문에 같은 값이 되실 수밖에 없냐? 잘 들여다봐. 이거를 이제 정적분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뭐야?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들어갔어요. 그럼 함수 관점에서는 무엇이 된 거야? 평행이동 그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에도 똑같은 넓이가 되시려면 적분 구간도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 되셔야 되겠네.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구간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결국 똑같은 넓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만약에 x를 그냥 n분의 k로 잡아도 얘는 얼마든지 정적분으로 고치는 게 가능하시니까 n분의 k 형태면 어떤 형태도 x로 고쳐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n분의 k만 x로 정리하잖아. 그러면 f 안에가요 a 플러스 px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아래끝 0에 1 집어넣으면 n분의 1, n분의 2 n 집어넣으면 n분의 n 해서 1까지 윗끝 아래끝도 바뀌고요. 맞아? 얘네들 사이 간격을 체크하면 뭐야 n분의 p씩 증가하던 게 n분의 1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뭐야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p는 필요가 없네. n분의 1만 dx 처리해 주시면 다 하고서 얼마가 남았어? 실습의 p가 덩그러니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됐어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얘에서부터 유도가 된 정적분이시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정적분하고 같은 값이 되셔야 되거든. 그럼 도대체 얘는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때 배웠던 x축 방향, y축 방향 확대 축소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x 대신에 ax 들어가면 어떻게 됐었어요?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만큼 축소가 됐었죠?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인, 코사인에서는 되게 그래프상의 의미가 있는 확대 축소 이동이 되시는데 다른 함수에서도 똑같아요. x 대신에 ax가 들어가면 y축을 중심으로 그냥 그래프를 a분의 1배만큼 줄이시면 돼. 뭐냐? x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px가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x축 방향으로 p분의 1만큼 쪼그라뜨리는 거야. 그럼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의 길이가 p분의 1만큼 줄어들겠지? 맞아요? 근데 이 관계식 바깥에 p가 곱해져 있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바깥에 붙어있는 건 뭐였어? y축 방향 확대였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 그래프 모든 y값들이 p배만큼 늘어난 거야. 무슨 짓을 했냐? 저 그래프에요. 가로의 길이는 p분의 1로 줄이고 높이는 p배만큼 곱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하고 똑같은 넓이가 되실 수밖에 없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왜 때문에 같은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x축, y축 방향
확대 축소의 관점에서 이 주어진 관계식을 해석을 해주시면 결국 x축 방향으로 p분의 1, y축 방향으로 p 구분구적의 관점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관점에서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되신다. 똑같은 넓이가 되실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이용하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4분의 1 주기, 자, 이 넓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y는 사인 2x의 4분의 1 주기, 이건 2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겠지? 이 넓이는 뭐가 되신다는 소리야? 2분의 1만큼 쪼그라들었는데 바깥으로는 확대된 게 없잖아? 그대로 절반으로 줄어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구분구적이 가지는 의의가 뭐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곡선의 넓이로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곡선의 모든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구분구적의 원리를 알면 궁극적으로 그래프가 2분의 1만큼 쪼그라들었을 때 저기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절반으로 쪼그라든 상황을 생각을 하면 원래 주어진 그래프 넓이에 정확히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시다는 거야. 실제로 줄어들고 늘어났던 이 넓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맞아요? 해서 내가 요 넓이 하나만 기억하시자고 한 겁니다. 우리는 구분구적을 배울 거고 확대 축소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해지시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적분을 하실 필요가 없는 넓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모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4분의 1 축의 넓이가 1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확대 축소의 관점에서 넓이는 어렵지 않게 유도가 가능하시다. 됐어요? 요 부분 나중에 너네가 계산을 하실 때요. 확대 축소 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게 복잡한 정적분 계산 안 하셔도 어렵지 않게 넓이 구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넓이는 똑같이 그래프의 확대 축소에 의해서 변한다 정도로만 요 세 번째 정적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됐어?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겠니? 다음 중 무한급수와 같은 값을 가지는 정적분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막 이지랄 하시겠지. 맞아요? 후보도 3개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막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시작은 여기였지만 이걸 무한급수로 고치는 순간 내가 x를 무엇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크게 정적분은 3가지 다른 형태로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너네는 요 3스텝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 요거 3스텝만 기억하면 이제 구분구적은 필요가 없다. 쟤는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프랑 넓이를 해석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 자,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 아래끝을 대입하고 빼는 계산 하나만 가지고도 자, 이 그래프 직사각형 넓이 합 이 누적이 그대로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자, 저게 직사각형의 넓이 합의 누적이기 때문에 정적분이 뭐였던 거야? 위쪽 넓이는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 넓이는 마이너스가 됐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쌓을 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뭘로 나? 함수값으로 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수면 직사각형의 세로도 음수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위쪽 넓이는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 넓이는 마이너스가 돼. 우리가 수트 때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요. 구분구적 하나로 전부 다 설명이 되신다는 거야. 됐어요? 수트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셨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직사각형의 무수히 많은 합을 생각하면서 얘네들이 쌓이고 쌓여서 넓이가 되는구나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구분구적 때에도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으로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수면 자연스럽게 넓이도 음수가 되실 수밖에 없겠구나. 실제 계산은 아래끝 위끝 집어넣고 빼는 계산이지만 이 계산 안에 이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다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얘네 두 넓이는 그냥 정적분을 하면 상세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도 구분구적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됐어요. 이제 넓이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제 이 파트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파트만 기억할 겁니다. 주어진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것만 잘해주시면 이제 수열의 극한의 관점에서
자, 우리 수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모든 0분의 0꼴 극한은 전부 미분계수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 비슷한 느낌으로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급수는 정적분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정적분으로 고쳐서 뭐야 이제 무한급수 계산도 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특정 모양을 딱 수렴하게끔 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무한급수는요 다 정적분으로 고쳐서 정적분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해지신다. 됐어요?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미적분에 등장하는 문제다 보니까 시작부터 함수가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필수 예제 3번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3에 그럼 너네는 어디부터 보셔야 된다? n분의 k부터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지수 자리에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 n분의 k를 중심으로 이제 누구를 x로 잡을 것인가? 자, 방법은 세 가지지만 생각해봐. 저 밑에 있는 두 개는요. 식이 어때? 좀 별로야. 맞아요? 가능하면 우리 치환적분 때도요. 가능하면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싹 다 치환을 하면 미분시키는 과정에서 알아서 처리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도요. n분의 k를 중심으로 상수항 정도까지는 전부 다 x 처리를 해주시면 이 상수항은요 결국 적분 구간에만 영향을 주실 거니까. 됐어? 통째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완성인 거야? 2의 x까지 완성인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k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1에서부터 시작하지. 한 2개 정도만 넣어봅시다. 왜? dx도 찾아야 되니까. 그러고 막바로 그냥 n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시니? 4. 그쵸? 윗끝 아래끝이 이렇게 결정이 되실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 간격을 보는 거야. n분의 3 아주 깔끔하게 여기 곱해져 있죠? 근데 자, 여기서도 이제 장난질을 칠 수 있겠네. 다른 건 못 건드려도 여기가 만약에 n분의 3이 아니라 n분의 2다. 여기는 2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주시면 돼? 분모 문자에 요 간격 n분의 3이 되게끔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그 부분만 나중에 조심을 해주시면 자, 간격이 n분의 3이면 그대로 n분의 3 dx가 되니까 저 무한급수에서 내가 쓰지 않은 값은 없어요. 맞아?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돼. 만약에 n분의 2에 1 플러스 n분의 3k였다. 뭐냐? 인테그랄 2의 x 하고 여기에 3만 해서 이렇게 dx 처리해주시면 구간 똑같고 dx 똑같은데 남는 숫자 3분의 2는 실수배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 dx를 고치는 과정에서 개수 정도만 조심을 해주시면 이 과정만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계산하는 건 1도 아니지요. 지수함수 적분해봐야 지수함수니까 1부터 4까지 2의 4제곱 마이너스 2 하고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걸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등비수열의 극한을 막 구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됐어? 뭐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바로 2번 땡땡땡. 자, 이제 너네도 슬슬 문제에 땡땡땡 나오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자, 우리 함의 땡땡땡은 무조건 시그마 처리 꼭 해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정적분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은 천재야 천재.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인데 자, 문제가 있어. 분명히 k는 변하지만 내가 치환해야 되는 x는 그냥 k가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항상 n분의 k여야 된다 그랬어. 여기 k 세제곱 n 4제곱 있으니까 몇 개만 갖다 써주시면 3개. 3개만 갖다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여기 n분의 1 하나가 나오면서 그 n분의 1은 뭐겠니? dx의 재료가 되시겠지. 맞아? 네. 그대로 n분의 k를 x라고 고쳐주시면 x 세제곱이 되고 n분의 k 빵 집어넣으면 빵
n 집어넣으면 1 적분 구간 정리되실 거고 1, 2, 3, 4 집어넣으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니까 n분의 1이 그대로 dx가 되면 이놈은 사실 x 세제곱이었다. 됐어요? 어려운 계산이 아니시라는 거죠. 됐죠? 내가 정적분으로만 고칠 수 있으면 무한급수 계산은 이제 무한급수 계산이 아니라 뭐다? 그냥 정적분 계산이 되신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시그마 k 세제곱 우리 공식은 알고 있어요. 뭐죠?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4차가 되실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4제곱에 4차면 4분의 1 그대로 똑같이 수렴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k 4제곱이 되고 5제곱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그마 4제곱하고 5제곱 공식을 모르잖아요. 안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급수를 보면 리미트 시그마를 보면 요 식을 적당히 잘 예쁘게 쭈물쭈물 해가지고 정적분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만약에 적분 파트에 무한급수가 등장을 하면 그건 아마 100% 정적분으로 고치는 문제일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적분으로 고치려는 연습.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단계예요. x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적분 고쳐서 계산은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고치고 났더니 부분적분을 해야 되고 고치고 났더니 시한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적분법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결국 부분구적의 의의는 뭐다? 고등수학 과정에선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이다. 됐어요? 개념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정적분이 왜 때문에 부호를 가진 넓이인지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이제 너네는 모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분명히 수투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직사각형 단위로 넓이를 쪼개서 생각하는 연습 수투에서도 똑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됐어?